안녕하세요, 풀제기TV입니다. 오늘은 스톰이버 전기 불꽃 빌드를 가져왔어요. 저번에 제가 블러드메이지 전기 불꽃 빌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블러드메이지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스톰이버의 전직 노드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톰이버를 키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블러드메이지도 레벨이 지금 93이에요. 근데 스톰이버를 부캐로 키워서 또 95까지 키웠습니다. 스톰이버가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블러드메이지보다 딜을 뽑으려면 템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긴 한데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스킬입니다. 스킬은 힘의 부적을 스위칭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차인배 지팡이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의 부적에 강계진 효과 기동성으로 해서 이거 효과범위 증폭하고, 요거는 그냥 쓸 게 없어서 그냥 껴놓은 겁니다. 뭐 딱히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에 전기불꽃 메인 스킬이죠. 링크 5개 다 뚫었고요. 지속성으로 해서 오래 지속시키고, 비전의 속도로 이제 시전 속도 올리고요. 가속으로 해서 투사적 속도 증폭을 해서 빨리빨리 맞추고요. 영감으로 만화 소모 줄이고, 제어단 파괴를 쓰고 있어요. 블러드 메이지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스톰이버는 치명타 빌드를 아예 가하지 않아요. 치명타 노드를 하나도 찍지 않고 무기나 집중구에서도 치명타 확률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단 파괴를 써서 데미지 30% 증폭을 하고 치명타 명중 불가가 뜨더라도 이게 더 딜 상승이 좋아요. 다음은 폭풍보주를 쓰고 있어요. 폭풍보주를 쓰는 건데 요거를 감전 확률을 증폭시켜서 감전 시 번개 노출을 유발해요. 지금 번개 노출을 그래서 보스전 때는 폭풍보주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효과 증가를 끼고 있고요. 화염벽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요새와 연속 주문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3개씩 깔리게 이렇게 쓰고 있죠. 다음은 저주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성. 이게 블러드 메이지랑 가장 큰 차이점은 목걸이에요. 블러드 메이지 목걸이는 상대방의 번개의 저항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0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출도 안 걸고 저주도 안 걸고 그런 면에선 편해요. 근데 0보다도 우리는 더 낮출 수 있어요. 스톰이버는 여기 폭풍부지에 노출을 걸고 전도성에서 또 저주를 거는 거죠. 저주 효과 증가에, 그다음에 저주 지연 시간 감소까지 해서 저주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까지 그 저항이 내려가서 딜이 블러드 메이지보다 훨씬 더 크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보스전 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은 있고, 매핑 때는 효과가 없긴 하죠. 근데 매핑 때는 딜이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스톰이버가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대마법사입니다. 대마법사는 이번에 20레벨로 장만했어요. 대마법사 20레벨을 쓰고 여기에 번개 숙련을 끼게 되면은 총 21레벨이 되는데, 대마법사 21레벨부터는 이 옆에 있는 그 퍼센트가 이제 7%에서 8%가 되고 해가지고 이게 총 9%까지 올라가요. 이거를 딱 빼면 8%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 레벨 하나 때문에 19레벨이랑 20레벨하는 그 딜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만화가 왜냐면 5,800이나 되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아이템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템 정확히 말씀드리면 디바인 이상 넘어가는 거 벨트랑 목걸이밖에 없습니다. 무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무기는 주워서 쓰는 거예요. 이게 주문 피해, 만화 최대치, 그 다음에 번개 주문 스킬 레벨이 높은 걸 쓰시는 게 좋고요. 시전 속도, 그 다음에 만화 재생 속도나 뭐 지능 같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투구는 에너지 보호막이 일단 전체적으로 다 높아야 돼요. 모든 아이템이. 그래서 투구는 에너지 보호막을 가장 우선시 보고요. 그 다음에 모자란 저항, 그리고 지능을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화 최대치가 무조건 있으면 좋습니다. 대마법사이기 때문이죠. 방패도 똑같아요. 만화 최대치가 무조건 있으면 좋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 보호막이 강증이 높은 걸 끼고, 그 다음에 모자란 저항과 시전 속도나 아니면은 모든 주문 스킬 레벨이 붙은 걸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목걸이가 이제 영원한 응시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할당된 거는 관통 사격으로 똑같아요. 블러드 메이지랑. 여기 패시브 노드 보시면 이 우측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관통 사격 50% 확률로 첫 관통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불꽃 투사체가 관통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걸 끼고 있고, 그다음에 최대 만화의 30%를 꼭 구입해 주세요. 이게 롤이 있어요. 20에서 30까지거든요. 근데 30%를 꼭 구입하셔야 에너지 보호망이 가장 높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30%로 구매했을 때 이디바인이니까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갑옷입니다. 갑옷은 에너지 보호막이 굉장히 높고 모자란 저항과 지능이 붙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생명력이 붙어 있는 건데 이것도 주운 거라서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났어요. 생명력도 붙어 있고 냉기 저항도 8밖에 안 되죠. 그래도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반지는 이제 균열 반지를 양쪽에다 쓰고 있어요. 접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예요. 만화 최대치. 그다음에 전미 부분에는 모자란 저항, 만화 재생 속도, 지능, 시전 속도 이런 것들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왼쪽 반지는 저항과 만화 재생 속도 붙어 있고요. 오른쪽 반지는 시전 속도와 지능 그리고 또 모자란 저항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반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껴주고요. 가장 비싼 아이템입니다. 이게 20디바인이 좀 넘었을 거예요. 제가 살 때 기바람 허리띠예요. 반지로 얻는 보너스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반지가 쌍으로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생각하면은 150% 증폭된다고 보면 돼요. 반지 효과가. 그래서 허리띠는 여유 되시면 이거 무조건 구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갑은 키토코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싼 장갑이죠. 이거 뭐 한 10액짜리면 충분히 구매하실 거예요. 이게 명중의 번개 피해가 전기처형 축적에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이래서 때리게 되면은 그 몹들이 그냥 지직지직거리면서 가만히 서 있어요. 뭐 동결이 걸린 것처럼 뭐 마비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동 속도 무조건 붙어 있고요. 에너지 보호막이 높은 것 중에 만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능 그리고 모자란 저항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절한 개치가 붙어 있는데 전 저것도 유효라고 생각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기절한 개치는 대신에 모자란 저항을 붙여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패시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직 노드는 스톰이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전 세도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고요. 이 비전 세도는 우리 주문 시전 속도를 증폭시키고 만화 재생 속도도 증폭이 돼요. 비전 세도 그냥 자체로요. 근데 이게 최대 만화 15당 효과가 1%씩 증가돼요. 우리 지금 만화가 5800이라 그래서 시전 속도랑 만화 재생 속도는 엄청나게 많이 증폭이 되겠죠. 이게 스톰이버의 대마법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전을 동시에 두 개 걸 수 있어요. 감전 같은 경우에는 적이 받는 피해를 이제 증가시켜요. 그래서 감전 30%를 두 개 걸면은 60% 이제 받는 피해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노출이 총 저항을 20% 추가로 더 낮춰요. 우리가 아까 폭풍보주로 노출을 건다고 했죠. 그럼 노출을 걸리고 거기에 이제 전도성 저주까지 걸리면 뭐 할 때 싸울 때 보통 마이너스 막 70까지도 그냥 저항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기본 패시브 노드 보시면 똑같이 에너지 보호막 출발하고요. 시전 속도, 그다음에 주문 피해 지능, 그다음에 최대 만화 무조건 찍어주고요. 여기 지능 퍼센트도 무조건 찍어주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번개 노드 모두 다 찍어주시긴 좋습니다. 여기는 지능당 번개 피해, 여기는 관통, 그리고 여기는 감전의 강도 증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이랑 지능 찍어주었고요. 여기 최대 만화 증가는 무조건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화당 주문 피해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모든 에너지 보호막을 만화로 전환시킨 다음에 목걸이로 또 다시 에너지 보호막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서 만화통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방어 기제에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카오스 면역. 보통 의식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 데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반 몹도 그렇고요. 근데 카오스 면역을 찍게 돼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생존 기제를 챙길 수가 있죠. 전미 부분에 일단 카오스 저항만 해도 75를 안 챙겨도 돼요. 75를 챙기려면 보통 한 4부인이 붙여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블러드 메이지랑 가장 큰 비교를 하게 되면은 스킬을 쓸 때 생명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카오스 면역을 찍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쭉 오셔서 이쪽에서 이제 동결을 이제 제가 챙겼어요. 그 체력이 지금 1이잖아요. 그래서 1의 데미지만 받아도 냉기를 동결이 항상 걸려요. 그래서 호신부를 지금 동결을 끼고 있지만 그래도 이걸 찍지 않게 되면은 저 호신부가 모자랄 만큼 동결이 많이 걸려요. 냉기 피해를 받을 때마다 동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최대 번개 피해 15% 증폭을 찍어주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젊음을 찍어주었어요. 요거는 보호막이 이렇게 좀 달았을 때
그 생명력 플라스크를 먹으면은 보호막이 충전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노드거든요. 보호막이 조금만 달면 생명력 플라스크 먹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보호막이 충전돼요. 근데 이렇게 회복량이 많은 생명력 플라스크는 1700이나 충전시키기 때문에 3개만 마시면은 다 충전이 되죠. 굉장히 좋은 노드입니다. 다음은 투사체 속도 피해를 찍어주었고요. 뭐 이런 주얼 같은 거 보시면 그냥 유효가 두세 줄만 있어도 꼈어요. 저는 뭐 희귀 고유적 명중시 피해랑 그다음에 상타 이상의 강도, 이쪽은 뭐 희귀 고유 이제 피해, 감전의 강도 뭐 이런 거 그냥 몇 개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치시 만화의 회복 요거 하나 껴주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그리고 최대 에너지 보호막의 10%를 추가 기절한계 획득, 이거를 제가 최대한 많이 챙기긴 했어요. 여기서도 하나 챙겼고요. 여기서도 챙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챙겼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결도 그렇지만 이제 기절도 체력이 1이어서 맞으면 다 기절 걸려요. 그래서 너무 그러면은 이제 기절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주얼에서 최대한 챙겨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기절 한계치료 획득, 노드 3개까지 더 추가를 해줘서 기절을 최대한 안 걸리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노드 보시면 여기 감전의 강도 늘려주고요. 원소 피해랑 모든 저항 노드 좋은 거 있으니까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비전세도 효과 증가 찍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질보다 정신을 찍어줘서 우리가 에너지 보호막이 5400이 모두 다 달면은 그 다음은 만화가 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체력이 11200인 거예요. 지금 웬만한 거에는 거의 죽지 않아요. 그래서 레벨이 지금 95까지 찍고 경험치도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최대 만화 에너지 보호막 무조건 찍어주면 좋고요. 네, 노드는 이렇게 찍었고요. 뭐 레벨이 좀 낮으시다면 뭐 좀 빼주시는 게 어디 쪽이 좋으냐면 뭐 이런 거, 요 정도는 뭐 빼고 나중에 찍어주셔도 될 거예요. 웬만하면 동결과 기절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정신 건강에 좋아요. 네. 다음은 이제 매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빌드는 보스도 잘 잡고 균열도 굉장히 잘 도니까요. 이 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수가 어떤 맵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넓은 맵은 아니네요. 또 균열 같은 경우에는 넓은 이렇게 평지가 있는 맵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휴, 들어오자마자 죽을 뻔 했네요. 근데 아직 만화도 안 닿은 거 보면은 아직까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린 보호막이 다 달면 그 다음에 만화가 소모된다고 했죠. 그리고 보호막도 생명력 플라스크로 이제 채울 수가 있고요. 보시면 균열 도는데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균열 같은 거 돌면은 이제 경험치도 많이 오르고, 지금 균열 파편 가격이야 좀 싸졌지만 그래도 이게 잡 커런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균열에서 희귀 몬스터가 굉장히 많아요. 의식도 있는 김에 또 의식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체력 달면은 보호막 달면 그냥 물량 먹어주세요. 보호막 항상 그래서 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템은 조금 이따 주워 드릴게요. 그냥 이제 균열 같은 거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보스를 쭉 달려서 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클릭 뚝뚝뚝뚝뚝 하면서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비전세도 상태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비전세도의 효과도 엄청 늘려놨고요. 만화가 전혀 부족하지 않죠.
이렇게 몬스터가 어이구 보통 이런 거 들어가면 웬만한 캐릭 다 죽습니다. 진짜 저 시체에서 끔살이 진짜 많이 나요. POE2가. 네, 보스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죠? 이렇게 깔아주고 저주까지 걸고요. 이렇게 걸면 마이너스 엄청 많이 생겼죠. 저주가 안 걸렸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65에 마이너스 45에 저주도 엄청 많이 걸리고 보스가 전기 처형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해요. 네. 매핑 영상은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남은 건 이제 균열 돌아서 하루 종일 균열 파편 줍는 게 거의 다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OE 새로운 신캐릭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직업이 종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직업 중에 그 스탯 스태킹 직업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직업은 별의 보석 목걸이 하나만 해도 100디바인이에요. 도저히 저희가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에요. 100디바인이면 너무 비싸가지고요. 왜냐면 제가 이 허리띠 하나 사는 것만 해도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드는 차마 따라할 엄두가 안 나고 이제 나중에 신캐릭이 생기고 하면 그런 걸 할 것 같고 아마 이 빌드가 최종 빌드로 종결이 돼서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갈아 끼고 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퓨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